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저희 초급반 강좌가 절찬리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오시면 초급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16주 과정의 초급반 시작이니 누르시고, 맥스가 처음이시거나 맥스가 서투르신 분은 빨리 접수를 하실수록 등업을 하셔서 저의 노하우 강좌를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수강생 게시판에 있는 강좌를 미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접수를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3일차 맥스 초보 혹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제 그 라인 2D 명령어를 했는데요. 라인은 시프트 언두 백스페이스를 해서 언두를 할 수 있다고 했죠. 한 번 그리고 백스페이스를 한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언두가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키로 직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 시프트 클릭하면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90도 간격으로 이렇게 클릭이 되죠. 그 다음에 뷰포트로 오가면서 역시 시프트를 누르면 뷰포트로 오가면서 역시 그릴 수 있습니다. 뷰포트로 오가면서 그릴 수 있어요. 이런 라인에 강력한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라인에는 라인뿐만 아니고 이 2D에는 벅텍스 핸들러가 있는데, 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체 저번 시간에 말했죠. 스플라인을 편집하는 건 에디트 스플라인인데, 라인에는 에디트 스플라인 명령어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디트 스플라인을 따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에디트 스플라인, 저번 시간에 이 벅텍스, 세그먼트, 스플라인까지 했죠.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주실 필요가 없는데,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2D 오브젝트 있죠. 자, 얘를 선택하려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탑 레벨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라인에 서브 오브젝트 레벨로 이렇게 세그먼트 레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선택이 안 되죠. 얘를 말씀드렸듯이 수술을 하고 있는데 얘를 꿰매놓고 이 다른 사람을 건드려야 되겠죠. 그죠? 저 꿰매놓는다는 것은 서브 오브젝트 레벨, 여기 서브 오브젝트 레벨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벅텍스 레벨이면 서브 오브젝트 벅텍스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하고 보이고 있고요. 단축키 E 누르면 세그먼트 모델이라고 여기 보이고 있고요. 숫자 단축키 3 누르면 스플라인 모드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숫자를 한 번 더 누르면 해제가 돼요. 자, 다시 이거는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라 보통은 이렇게 벅텍스 모드를 찾기가 이렇게 번거롭죠. 이렇게 찾아야 되거나 여기서 찾아야 되거나 이렇게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은 다 어떤 명령을 하다가 다시 이걸 찾기가 번거로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보통은 다 다른 명령을 쓰다가 벅텍스 모드로 가려 하면 숫자키 1, F1, F2, 숫자 패드, 키패드에 있는 숫자 말고요. F1, F2, F3 밑에 있는 숫자 키입니다. 2, 세그먼트, 3, 스플라인이에요. 그리고 3을 한 번 더 누르면 해제가 되기 때문에 탑 레벨로 올라오는 거예요. 자, 탑 레벨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여기 씬 익스플로러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인을 제외한 나머지 오브젝트는 각각의 파라미터가 있어요. 각각의 파라미터는 랭스, 말 그대로 길이가 되겠죠. 길이 방향. 윌스, 넓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코너 레이더스는 코너 부분에 레이더스가 되는 겁니다. 필렛 효과를 주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인터폴레이션은 이게 공통 메뉴인데요. 인터폴레이션은 뭐냐면, 자, 인터폴레이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인터폴레이션을 보면 옵티마이즈가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어요. 자, 탑 레벨에서 벅텍스를 보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모디파이에 있는데요.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이라고 NO라고 치면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show not 하게 되면 원래는 벅텍스라는 것이 안에 서브 오브젝트에 내려가야지만 벅텍스가 보이는데, 이렇게 탑에서도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show not입니다. show not. 그리고 지금 이 노멀라이즈 스플라인은 디폴트로 뭔가의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곡선의 모양이 변형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변형이 되는 게 싫으시면 이 세그먼트를 많이 넣다든가 이렇게 하면 곡선의 변화 없이 벅텍스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벅텍스를 보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디스플레이 메뉴에 가시면 이건 그냥 외우세요. 벅텍스 틱이라고, 벅텍스 틱, 탑 레벨에서 벅텍스를 볼 수 있는 벅텍스 틱이 있습니다. 그러면 탑 레벨에서 이렇게 벅텍스가 보여요. 얘도 마찬가지로 벅텍스 틱을 누르면 탑 레벨에서 벅텍스가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처음으로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는데, 요걸 설명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스텝을 일단은 제가
그 0을 해볼게요. 0을 하게 되면 이 스텝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갑자기 곡선이 사라지죠. 스텝이 없다는 것은 여기 곡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아까 디폴트 스텝이 여기 6이었죠. 6을 의미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벅텍스하고 벅텍스 사이, 즉 스플라인 세그먼트 부분에 여기 가까이 가보시면 확대를 해보시면 여기가 육각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 아니고 6개의 그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6개. 이건 벅텍스는 아니지만 각이 6개가 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건 2D 오브젝트에서 이렇게 확대를 해야 보이지만 3D 오브젝트로 만들면 3D 오브젝트라는 것은 2D를 돌출시키는 가장 많이 쓰는 모디파이어가 익스트루드입니다. 익스트루드. EX라고 치시면 익스트루드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올리겠느냐 하면 이렇게 뭐 100만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무 단위를 써도 되지만 캐릭터 디자인 이런 거는 아무 단위를 써도 되지만 인테리어나 제품 설계, 건축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밀리미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단위는 밀리미터로 쓰셔야 돼요. 그 단위를 또 설명을 해야지 이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단위는 어디서 결정하냐면요. 커스터마이즈의 유닛 셋업에서 단위를 결정합니다. 인테리어, 건축, 제품 이런 쪽은 다 밀리미터를 쓰시면 돼요. CAD가 밀리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밀리미터, 여기 시스템 유닛이 내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진짜 유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무조건 밀리미터로 해야 되고요. 여기는 뭐냐 하면 디스플레이 유닛 스케일에서 보여주는 치수예요. 보여주는 치수라는 거는 여기서 밀리미터를 했기 때문에 여기 뒤에 밀리미터라고 보여주죠. 그럼 보여주는 치수가 왜 필요하냐면 단위,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리 단위나 이런 거는 이게 밀리미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리가 아닌 게 있어요. 이 세그먼트는 거리가 아니겠죠. 세그먼트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하이트 부분, 이 높이 부분으로 익스트루드가 일어나면서 높이 부분으로 엣지가 추가되는 이걸 세그먼트라고 하는데 세그먼트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개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에 밀리미터가 안 붙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한 용도로 밀리미터를 쓰는 거죠. 물론 유닛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닛을 보기 싫다. 근데 안 보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제너릭 유닛으로 하게 되면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어떤 옵션을 공부할 때 이게 거리인지 뭐 이것처럼 우리는 이 두 개를 알고 있으니까 세그먼트는 거리가 아니겠구나 하겠지만 처음 보는 어떤 메뉴를 공부할 때 그게 거리인지 아니면 뭐 거리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밀리미터를 디스플레이로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게 밀리미터를 하든 여기서 뭐 커스텀을 하든 제너럴을 하든 뭐 센티미터를 하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디스플레이 유닛은 여기에 보여주는 유닛일 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내부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밀리미터로 저장이 돼요. 여기까지 가면 재미도 없고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냥 둘 다 보여주는 것도 밀리미터, 시스템 내부도 밀리미터. 요 그냥 무조건 쓰십시오. 이거는 뭐 더 이상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세그먼트 그 익스트루드를 어마운트 100을 올리면 여기 보시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는 시작점과 끝점이니까 빼야 되죠. 스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개의 스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텝이 6개라는 것은 이 벅텍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세그먼트가 생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건 원래 벅텍스가 있잖아요. 여기는 원래 생기는 거고, 이 벅텍스에 대한 나머지가 6스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6스텝이 되기 때문에 세그먼트 6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이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직선이 되는 거고요. 1이면 1개가 생기는 거고, 2면 2개, 3이면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디폴트 값으로 6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6개는 오브젝트를 멀리서 볼 때는 상관이 없어요. 되게 부드러워 보이기 때문에. 예,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벅텍스틱은 잠시 끌게요.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자, F4를 누르거나 여기 엣지 페이스를 끄면 엣지가 안 보여요. 그런 거 엣지라고 하는데 부드러워 보이죠. 그래서 이게 대충 6 정도가 괜찮다 싶기 때문에 이 스텝이 6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인공이라서 가까이 보면 이게 각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주인공 오브젝트라서 가까이 봐야 될 경우에는 이 6이란 값이 매우 적은 값이 되죠. 그럼 얘를 더 올리거나, 자, 다시 엣지 F3입니다. 이건 단축키가. 올리거나 아니면 이게 올리는 게 싫다면 밑에 어댑티브를 체크하면 돼요. 자, 어댑티브는 차이가 뭐냐면, 자, 디폴트로 옵티마이즈가 체크되어 있어요. 옵티마이즈가 체크되어 있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자, 이거를 옵티마이즈를 하게, 이 옵티마이즈는 뭐냐면, 자, 0을 하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스텝이 하나도 없죠. 근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주면 곡선 부분에도 스텝을 6개 추가하지만 직선 부분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추가해요. 근데 직선 부분은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직선 부분은 세그먼트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꺾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직선 부분의 세그먼트는 불필요한 거예요. 곡선 부분에는 세그먼트가 부족하면 이렇게 꺾여서 곡선이 아니고 직선처럼 보이지만 직선 부분은 세그먼트가 아무리 많아봤자 똑같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텝을 6을 하게 되면 벅텍스와 벅텍스 사이에 6개, 벅텍스와 벅텍스 사이에 6개, 각각의 세그먼트가 이렇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쓸데없이 세그먼트가 많아지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무거워지고 느려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텝을 옵티마이즈가 디폴트 체크되어 있는 이유는 직선 부분에는 스텝을 추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곡선 부분에만 추가하라는 거죠. 그럼 이런 아이는 옵티마이즈를 체크하나 체크 안 하나 결과가 똑같겠죠. 그렇죠? 얘는 옵티마이즈를 체크하나 안 하나 결과가 똑같겠죠. 왜냐면 직선밖에 없으니까. 예, 근데 옵티마이즈를 체크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는 똑같지만 F4로 보면 달라 보이죠. 예, 직선은 차이가 없으니까 아무리 스텝을 많이 늘려봤자 직선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데 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마이즈가 체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마이즈 체크되어 있으면 스텝을 아무리 올려도 직선 부분에는 추가되지 않는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는 뭐예요? 얘는 나 몰라 귀찮아. 이 스텝도 귀찮고 옵티마이즈도 귀찮아. 이럴 때 알아서 여기 렉탱글에 있는 거죠. 2D에 있는 명령어의 인터폴레이션은 알아서 스텝도 귀찮고 옵티마이즈 귀찮아. 알아서 어댑티브를 체크하게 되면 알아서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완전히 곡선으로 F4 누르면 보이죠. 부드럽게. 예, 그래서 알아서 어댑티브는 최적화죠. 직선에는 하나도 안 넣고 곡선에는 알아서 추가를 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그래서 곡선 부분은 만약에 가까이서 렌더링을 해야 된다. 무조건 어댑티브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어댑티브가 완전 만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곡선인데 과하게 추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동으로 옵티마이즈하고 가까이 보더라도 뭐 이 정도면 되는데 어댑티브는 더 들어가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직접 수동으로 넣어 주시거나 귀찮으면 어댑티브. 그게 바로 어댑티브하고 옵티마이즈의 차이입니다. 이거를 아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한 개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라인 같은 경우는 에디트 스플라인이 추가가 되어 있어서 에디트 스플라인 명령을 주지 않아도 바로 벅텍스 세그먼트 스플라인으로 편집이 가능하지만 렉탱글 같은 경우는 뭐 이 옵션을 빼고는 편집을 할 수가 없죠. 크기나 이런 거 랭스, 위드스, 코너 레이디스 빼고는 뭐 편집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맥스는 강력한 것이 뭐냐면 자 3D 오브젝트가 아니고 다시 2D 오브젝트로 돌아오면 이 렌더러블이라는 옵션이 2D 오브젝트인데도 불구하고 3D처럼 보이게 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이네이블 렌더러라 해서 이네이블 렌더러는 뭐예요? 렌더링 할 때만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부표터에서 안 보이죠? 렌더링 할 때만 보여주는데 뭘 보여줘라? 여기 렌더러 체크되어 있죠? 티크니스 두께를 20으로 하면 지금은 안 보이지만 렌더링을 하게 되면 두께 20짜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두께 20짜리가 보이죠. 그래서 3D 오브젝트, 가상의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옵션이 바로 이 옵션이에요. 근데 이네이블 렌더를 이제 다 한 다음에 보겠지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겠죠. 뭐 감이 안 잡히니까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뷰포트에서도 보여줘라 하는 게 이네이블 인 뷰포트예요. 뷰포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결정이 다 났다면 이네이블 렌더러만 해도 되겠죠. 왜냐면 이게 더 가벼우니까. 근데 사실상 2D 오브젝트가 3D 오브젝트보다 반드시 가볍다는 보장은 없어요. 3D 오브젝트가 더 무거운 경우도 많아요. 아니 2D 오브젝트가. 그래서 이거는 뷰포트에서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렌더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키면 뷰포트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렌더링을 하면 렌더링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착각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3D 오브젝트처럼 보이지만 얘는 3D 오브젝트로 보이는 거지 2D 오브젝트예요.